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0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FC 도쿄 대 제프지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보편적으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는 상대를 받아치는 상황에 강하다. 늘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는 측면에 내주는 공간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다. 실제로 최근 2연패의 상대가 모두 역습에 능한 후쿠오카와 가시와였다. 물론 지바를 상대로는 오히려 상성에서 좋다. 늘 지바는 전방에 힘을 꽉 쥐어주는 성향이고 도쿄 입장에서도 빠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재미를 본 역습 성향의 케이스도 많이 연출했던 편이다. 이어서 제프지바는 극단적인 공격성이 양날의 검이다. 일단 시미즈도 이를 노려서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점유 기반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선보이는 편이다. 때문에 지바가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이다. 특히 지바의 압박 강도는 후반에 떨어지기도 하는 편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상대의 전개도 잘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도쿄가 상성에서는 앞서고 있다. 일단 빠른 선수를 배치하면서 역습 성향으로 가는 것도 도쿄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지바의 강한 압박도 후반이 되면 힘을 어느 정도는 잃어버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나마 변수라면 도쿄의 파이널 서드 정확성이 역습 상황에서는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번 경기 FC 도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 미토 홀리오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의 문제는 수비다. 특히 하타나카가 없는 상황에서는 늘 마리노스의 역습 대응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왔다. 특히 감독이 수비의 뎁스가 얇은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4-3-3 기반 운영을 고집하는 편이기도 하다. 때문에 수비수들의 부하가 상당히 큰 편이다. 물론 로페즈나 마테우스 같은 개인 기량이 좋은 브라질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미드필더의 전개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어서 미토의 문제는 공격력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턴오버를 자주 유도하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었지만 결정력이 따라오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타격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스로인으로 박스 안으로 공을 던져 넣는 극단적인 수까지 보여주고 있다. 일단 미토가 마리노스의 수비를 한 골 정도로는 공략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지만 결국 난전 상황에서는 득점력에서 마리노스를 상회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마리노스가 수비 뎁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역습 대응 능력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편이다. 물론 난전 상황에서는 미토가 득점력에서는 마리노스를 상회하기는 어렵다. 특히 마리노스가 미드필더의 활용으로 전개를 잘하는 반면 미토는 단순하게 박스를 타격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잦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와사키 대 오이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하위 전력을 상대하는 상황에선 주도권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서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늘 활동량의 부족으로 인한 수비적인 역습 대응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오이타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늘 전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전력이기도 하고 특히 가와사키가 최근에는 상대의 압박을 유도하고 간결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경기력에서는 제법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오이타가 지난 두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우와 이와키 상대로 도합 한 골에 그치는 등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공격 전개를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지난 이와키 전에서는 상대의 패스워크를 아주 잘 제어한 모습도 아니었다. 상대의 결정력 부족이 오이타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다. 가와사키가 전진하는 상황에서 늘 역습 제어 능력은 도마 위에 올라가는 편이다. 그나마 오이타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전개 능력이 약한 편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패스워크를 잘 제어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 가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산프레체 대 이와키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프레체는 게임이 상당히 일진일퇴가 반복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수전환의 속도는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슈팅을 경기마다 기록할 수 있는 팀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공격 횟수나 기대 득점 등 공격 쪽에서는 여러 수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히로시마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카운터에는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고베를 상대로 패한 케이스도 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어서 이와키도 전방에 힘을 꽉 실어주고 공세로 이어가는 플레이 자체는 되는 편이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간결한 패스워크로 공격하는 능력 자체는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정력이 아쉽다. 게다가 이부 리그에서는 상위권 팀과의 압박 싸움에 상당히 고전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올 시즌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5경기에서 12골을 맞고 1승도 기록을 하지 못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강하게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이와키가 리그에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압박 싸움에서 어려움이 많고 이것이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다. 히로시마가 화력을 끌어올리는 상태라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산프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쇼난 벨마레 대 도쿄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쇼난의 플레이는 상당히 역습과 기동력 지향적이다. 지난 경기에서야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우라와를 격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젊은 선수들의 빠른 속력을 이용해서 몰아치는 성향을 더 자주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다. 일단 수비 상황에서도 이 때문에 꽤 과감하게 수비를 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도 한데 문제는 노련함의 부족이 골키퍼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이어서 베르디는 일단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역습을 가는 특성을 보여주는 편이다. 다만 상대의 강한 공세에 결국 실점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기는 한데 역습의 효율이 만만치는 않은 편이다. 특히 17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올 시즌 리그에서도 3승 1무로 좋지만 무실점 경기는 한 번뿐이다. 대신 화력을 바탕으로 공격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권 팀들을 잘 공략하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일단 두 팀이 모두 수비적으로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성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편이다. 다만 도쿄베르디가 화력을 쭉 올려서 역습에서 보여주는 효율을 바탕으로 하위권 팀들을 잘 상대한다. 일단 난전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도쿄베르디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도쿄베르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대 에이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에이메에게 주도권을 내준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올 시즌에도 가장 낮은 라인을 구축하면서 매우 수비적이고 역습 지향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있다. 결국 에이메를 상대로도 이를 받아치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다. 일단 신승 양상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회 구축률은 리그에서도 세 번째로 낮은 전력이기도 하고 웰링턴을 향한 직선적인 롱볼이나 크로스 위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어서 에이메 입장에서도 후쿠오카를 돌파하는 것은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일단 에이메도 공격을 아예 포기한다든지 하는 유형은 아니다. 다만 상대가 블록을 중앙에 세우고 버티는 상황에서는 슈팅 생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리그에서도 수비적으로 강한 요코하마 FC와 나가사키 같은 팀에게는 패퇴하는 등 에이메가 득점력에서의 문제 때문에 후쿠오카와의 상성도 별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후쿠오카가 이번 경기에서도 에이메의 공세를 받아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에이메가 상대의 블록이 중앙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상황에서는 상당히 슈팅 생성에서 난조를 보이는 상황이졌다. 물론 후쿠오카의 공세도 롱볼이나 크로스 등 단순하게 가는 경우가 잦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후쿠오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